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11.8의 convolutional code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convolutional code는 이제 블록 코드하고 비교를 해서 블록 코드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convolutional code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일단은 LDPC 코드도 있고 터보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이 되는 코드는 블록 코드하고 convolutional 코드예요. 그래서 convolutional 코드는 사실은 2G, 3G에서는 계속 사용이 됐고 사실은 LTE에서도 테일 바이팅 컨버전 코드라고 해가지고 컨버전 코드가 사용이 됐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용 빈도가 약간 줄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코드들의 어떤 그 컴포넌트 코드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그 복잡한 어떤 코드를 만들 때 어쨌든 이 컨버전셜 코드의 어떤 코드가 어떤 하나의 성분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이루는 그런 코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코더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2분의 1 컨볼루셔널 코드의 인코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인포메이션 비트가 이렇게 쭉 들어가요.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바이너리 코드만 볼 거라서 그리고 사실은 컨버전 코드는 대부분 바이너리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블록 코드의 경우는 사실은 리드 솔로몬 코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코드가 사실 바이너리 코드가 아닌데 컨버전 코드는 거의 99% 우리가 생각하는 코드가 다 바이너리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바이너리 비트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퀀스가 되겠죠. 근데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벌써 인코더에서 우리가 NK 블록 코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NK 블록 코드는 그 인포메이션 벡터가 들어가는데 그게 길이가 K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K 비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컨볼루셔널 그 인코더는 인풋 시퀀스가 이렇게 무한히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비트를 보내고 싶으면 100개 넣으면 되는 거고 50비트를 보내고 싶으면 그냥 50비트 넣으면 되고 10비트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D라고 쓴 거는 그냥 D 플립플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플립플랍 다 까먹었다 하시는 분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냥 원비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 플립플랍이 사실은 원비트 메모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D라고 쓴 거는 딜레이, 그러니까 딜레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빗을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딜레이가 그만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순간에 있는 그 입력 비트를 예를 들어서 AI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거는 A의 I-1일 거고, 그쵸? 여기에 있는 거는 A의 I-2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비트만큼 딜레이가 된 거니까 하나 지날 때마다. 그래서 어떤 두 개 전에 보낸 비트니까 A의 I-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위에 브랜치에서 나오는 거는 AI 플러스 AI-2가 나올 것이고요. 밑에 브랜치에서는 AI 플러스 AI-1 플러스 AI-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거는 우리가 더하기는 지금 항상 바이너리 케이스니까 뭘 보는 거예요? 모듈러 2 에디션이죠. 그러니까 짝수냐 홀수냐 이것만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코드 비트 C1, C2, C3, C4 이렇게 쭉 하나씩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1, C2, C3, C4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위 브랜치하고 아래 브랜치는 나오는 게 다르니까 이거는 위의 브랜치라는 뜻으로 1이라고 이렇게 슈퍼스크립트를 쓰고 밑에는 아래 브랜치니까 이게 2라고 우리가 적을게요. 제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 브랜치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시리얼 투 파랄렐하게 우리가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한 비트 보낼 때마다 왔다 갔다 스위칭하기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표시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11 요거 보내고 그 다음에 C12 보내고 그 다음에 C21 보내고 C22 보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위에 브랜치 하나 보내고 밑에 브랜치 하나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원비트 입력에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블락을 이렇게 이제 인코더 블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자르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 블루 라인으로 제가 이제 박스를 쳤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어때요? 1비트가 들어가면 어쨌든 2비트가 나오죠. 그렇죠? 1비트가 들어가면 2비트가 나온다. 그래서 코드 레이시 2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 레이시 2분의 1 컨볼루셔널 코드다라고 하는 이유가 1비트 보내면 2비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뭐 3분의 1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3분의 2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3분의 2를 만들어내려면 인풋 시퀀스가 여러분들이 두 개의 어떤 스트림이 있는 거죠. 두 개의 스트림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스테이트 머신이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적당한 시퀀스를 만들어내서 그걸 3개 만들어내면 3분의 2 컨버전럴 코드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어찌됐건 요거를 이제 2분의 1 컨버전럴 코드에 이게 이제 컨버전 코드의 그 인코더 스트럭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인코더를 거쳐서 나오는 어떤 비트 시퀀스가 있을 텐데 그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뭐 모듈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뭐 QPSK 모듈레이터를 쓴다라고 하면은 2비트씩 모아가지고 QPSK 심볼로 할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채널 인코더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디지털 논리 설계에서 배웠지만 이러한 머신을 뭐라 그래요? 여기 그 요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머신을 우리가 그 FSM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Finite State Machine. Finite State Machine이고요. 지금은 스테이트가 몇 개입니까? 스테이트가 4개밖에 없죠. 왜냐면은 프리플롭이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원비트 메모리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스테이트가 00, 01, 10, 11 요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Finite State인데 스테이트는 진짜 4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머신을 뭐 이제 어떻게 디스크립션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인코더를 그냥 수식으로 그냥 디스크립션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CI의 1은 AI 플러스 A의 I 마이너스 E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위에 브랜치에 대한 거고 아래 브랜치 쪽은 2에 이거는 이제 AI 플러스 A의 I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I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그 딜레이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쓰면은 1 플러스 D 스퀘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뭐 AI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책에는 뭐 제가 브라켓을 또 넣었는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1 플러스 D 플러스 D 스퀘어에 AI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1 플러스 D 스퀘어 요거를 그냥 어떤 오퍼레이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오퍼레이터.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컨버전럴 인코더를 위와 같은 그러니까 아래와 같은 이 두 줄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 2개를 하나를 이제 G1D라고 하고 두 번째 그 아래 브랜치에 대한 걸 G2D라고 하면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generator 폴리노미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generator 폴리노미알에다가 우리가 보내는 시퀀스를 곱하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코드워드 폴리노미알이 돼요. 우리가 보내는 어떤 시퀀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111이라는 시퀀스를 보낸다. 그러면
이게 이산수학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그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해갖고 배웠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111이라는 시퀀스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의 자리 얘는 이제 d의 자리 얘는 이제 뭐 d 스퀘어의 자리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111이라는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 시퀀스를 보냈을 때 이거를 이제 시퀀스를 이렇게 폴리노미알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산수학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generator function이라고 그러나?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z transform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실 z transform에서 이제 그 z의 인버스 대신에 그냥 z를 쓰면 되는 거죠. 우리는 d를 썼지만 예. 뭐 어쨌든 그건데 z transform은 DSP에서 배우나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어쨌든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 그 폴리노미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위에 브랜치에서 나오는 그 시퀀스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AD 곱하기 G1D 이거 하면은 뭐 C1D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C1D가 의미하는 바는 아까 그 인코더에서 이제 위에 브랜치에서 나오는 그런 그 코드 시퀀스를 의미하죠. 당연한 거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이 결국 뭐를 디파인 하는 거냐면 그 컨버전셜 코드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 finite state machine을 define 해도 되고요. 지금 그 2분의 1 컨버전셜 인코더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 finite state machine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디지털 논리 설계에서 다 했겠지만 state transition diagram이라는 게 있죠. state transition diagram. 우리는 그 일단 이것도 뭐 무어 머신으로 할 수 있고 밀리 머신으로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밀리 머신으로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델링을 밀리 머신으로 할 거예요. 무어 머신이 또 있죠. 예, 무어 머신은 이게 왜 뭐 아웃풋하고 스테이트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스테이트하고 아웃풋은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뭐 밀리머신, 무어머신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테이트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00, 10, 01, 그다음에 11, 그렇죠? 네.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됐었죠? 여기 다시 그립시다. 그러니까 여기 두 마리가 있었고, 얘는 이렇게 있고, 얘랑 합쳐서 위에서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다 3개 더 해가지고, 예, 아래서 이렇게 하나 뽑는 거였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 001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001 경우에 뭐 책에는 제가 막 점성까지 써가지고 했습니다만, 아이 뭐 피곤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하죠. 자, 0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돌아오죠, 그렇죠? 00으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0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일단 아웃풋을 00을 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네, 스테이트는 00으로 다시 돌아가죠. 요 밑에 이제 쓴 건 아웃풋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1을 입력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을 입력하는 건 요거는 잘못됐다. 이걸 빨간색으로 하죠. 0이 입력 들어간 걸 빨간색으로 하고 1이 입력 들어간 걸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1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넥스트 스테이트가 1, 0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뭐 요건 좀 제대로 설명할까요? 예, 여기 00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른쪽 위에 그림 보세요. 그러니까 00이 들어가 있었는데 1을 입력으로 하면은 넥스트 스테이트는 쉬프트가 될 거니까 1, 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클락이 있다 치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한다고 치고 그러면 네거티브 엣지에서 이제 스테이트가 1, 0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제 아웃풋을 적을 때는
주의하실 게 아웃풋을 적을 때는 그냥 적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트가 바뀐 다음에 적는 게 아니고 아웃풋은 그 당시의 스테이트를 적는 거죠. 이거는 이거 뭐 1학년 때 다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100일 때의 아웃풋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때의 아웃풋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0이죠.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1 더하기 0이군요. 그냥 그죠?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1이고 지금 1,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1이 나오고 여기도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 1.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스테이트 바뀌고 나서 적는 거 아니에요. 아웃풋은 그냥 적는 거예요. 아웃풋은 1, 1 적고 그다음에 클락이 티킹하면 next state가 1, 0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fill out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1일 때 1을 입력으로 넣으면 당연히 뭐 next state는 1이 될 거고 1, 0일 때 1 집어넣으면은 이게 아마 1, 0인가 봅니다. 그다음에 이건 당연하겠죠? 1, 1 스테이트에서 여러분들이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자기 스테이트로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next state가 0, 1로 바뀌고 1,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 1인데 인풋을 0을 집어넣으면 뭐 뻔한 거니까 뭐 적당히 하고 0, 1, 1 그 다음에 이쪽 있고 이쪽이 있군요. 여기 1, 0, 0이고 여기는 0, 0, 1이고 오케이. 뭐 어쨌든 뭐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우리가 state transition diagram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요 그림 이 친구 요거를 우리가 description 할 때 이제 주로 뭘로 description 하냐면 이 state transition diagram으로 많이 description 하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next state는 어떻게 옮겨진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 사실은 그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리라는 거는 트리 디스크립션을 쓰면은 이제 그 타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렇게 확 드러나죠. 근데 뭐 트리 다이어그램은 일단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트레일리스라는 방법입니다. 트레일리스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 스테이트를 이렇게 쭉 적어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개를 쭈루룩 적어요. 아래로 00, 10, 01, 11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트리로 하면은 이제 계속 이게 트리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데 트리로 하지 말고 뭐 비슷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일리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트레일리스는 이제 계속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그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하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물론 뭐 계속 그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계속 그릴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디코딩을 하게 될 때 시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거를 이제 반영을 하려면 물론 이 스테이트 머신이 동작하는 그 특성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나만 그리죠. 그러니까 인코더가 이렇게 동작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를 그리는데 디코더에서는 빛 시퀀스를 디텍션 해야 되니까 시퀀스 디텍션을 하려다 보면 이제 여러 개를 그리게 돼요. 그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뭐 빨간색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0이 입력으로 들어갈 때는 아웃풋이 00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0이 입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이 입력으로 들어간 건 요거.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0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때의 아웃풋은 이제 1, 2를 내면서 이쪽으로 가고, 요게 0, 0을 내놓으면서 1, 0이라는 스테이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씩 다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사실은 그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가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인풋 시퀀스가 0 또는 그러니까 인풋 비트가 0 또는 1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씩은 가야죠. 그래서 이 친구는 1로 가고 인풋이 1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때 아웃풋은 0을 내놓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1, 0을 내놓고 가는 거고, 이거 안 적었나요? 1, 0을 내놓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0, 1을 내놓고 가야 되고. 오케이, 뭐 대충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trellis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똑같죠. 트랜지션 다이어그램하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하고 뭐 다를 건 없는데, 이렇게 스테이트를 세로로 이렇게 쭉 그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똑같이 스테이트를 이렇게 두 개 그려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스테이트를 이렇게 동그랗게 노드 하나로 그렸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는 왼쪽에다가 스테이트를 쫙 나열하고 오른쪽에다 스테이트를 쫙 나열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브랜치가 어떤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나타내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브랜치 위에다가는 아웃풋 시퀀스를 적어주는 거죠. 인풋 시퀀스는 뭐 적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빨간 거 파란 걸로 저는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그 절묘하게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위로 가는 브랜치는 인풋이 0이 들어왔을 때고 아래로 가는 브랜치는 인풋이 1이 들어왔을 때예요. 보시면은 빨간 줄이 항상 파란 줄보다 위에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빨간 줄이 파란 줄보다는 항상 위에가 있어요. 어떤 스테이트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00 스테이트에 시작할 때도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줄이 이게 위에가 있잖아요. 빨간 줄 위에가 있고 파란 줄이 밑에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잘 이용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색깔 볼펜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에 브랜치는 뭐예요? 인풋이 0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 아래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인풋이 1일 때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잘 그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스테이트 시퀀스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규칙이 안 맞는데, 그 규칙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스테이트 시퀀스를 잘 적어서 그게 바이올레이션 되지 않게 만들어 놨고요. 자, 비터비 알고리즘의 원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터비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컨버전셜 코드의 디코딩 알고리즘이에요. 컨버전셜 코드. 그래서 컨버전셜 코드의 디코딩 알고리즘인데 원리는 뭐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A, B, C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A에서 C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요. 최단 거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A에서 C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단 거리로 가는 거죠. 그거야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뭐 그거라는 게 금방 보이는데, 사실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하나가 13, 하나가 14, 그다음에 하나가 23, 그다음에 하나가 24.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가지의 방법을, 그러니까 요거는 13은 뭐 이제 4가 걸릴 거고, 더하기로 할까요? 빼기로 하니까 괜히 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1 더하기 3이 이제 제일 작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네 가지의 어떤 그 패스 중에 그 shortest path가 1 플러스 3이죠. 네,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의 그 shortest path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shortest shortest path problem이긴 한데, 넓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좀 특징이 있는 게 A에서 C로 갈 때는 반드시 B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반드시 B를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네 개의 패스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네 개의 패스 가지고 우리가 쇼티스트 패스를 찾는 문제는 몇 번 비교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큰지 그 소팅 할 때 제일 작은 거를 찾으려면은 3번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뭐 제일 그 중에 큰 걸 이제 맨 위에다 올리고, 그죠?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랑 그 다음 거랑 비교를, 그 좀 전에 비교했던 거 말고 그거랑 비교를 해서, 그다음에 더 큰 게 있으면 이제 그렇게 스와핑 해가지고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고 이제 맨 위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이 패스가 4개가 있으면 이제 3번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3, 14, 23, 24 이 4개의 패스가 있는데 그 중에 쇼티스트 패스를 구하려면 이제 3번의 컴패리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문제의 구조를 보면은. 왜냐하면 반드시 A는 이 B를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에서 B로 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1로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 2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2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 2로 가는 방법은 1로 가는 방법보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A에서 B로 가는 패스에서 이 2로 가는 거 있죠. 이거 2로 가는 이 패스가 전체적으로 쇼티스트 패스에 선정될 가능성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몇 번 비교를 하면 되냐면 2번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하고 2를 비교를 해서 이게 더 짧다. 그 다음에 3하고 4를 비교해서 이게 더 짧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3번 비교랑 2번 비교랑 별 차이도 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비터비 알고리즘은 사실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여러분들 알고리즘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사실 비터비가 먼저 이거를 제안을 했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비터비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베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비터비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러니까 UCLA 교수를 하다가 링커빗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그게 이제 뭐 아마 이름을 바꿨어요, 회사 이름을. 근데 그 회사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퀄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퀄컴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죠, 그렇죠? 스냅드래곤 뭐 어쩌고 그 칩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통신의 공룡 회사죠. 그러니까 통신 칩의 공룡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 비터비라는 교수님이, 그러니까 앤드류 비터비, 이 교수님이 이제 그 퀄컴을 세울 당시에는 이제 뭐 2G 뭐 이런 때에 거기서 2G 시스템에 이제 IS-95라고 그 2G 표준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IS-95라고 CDMA 방식의 그 표준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컨버셔널 코드를 사용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디코더 칩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자기 본인의 알고리즘을 거기다 넣고 해가지고 이제 칩을 만들었는데, 통신 칩을. 그래서 지금의 그 유명한 퀄컴 그 스냅드래곤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가 됐는데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근데 그분이에요. 그래서 교수 하다가 이제 회사를 차렸고, 그다음에 비터비가 한 일에 이제 대표적인,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론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비터비가 쓴 책들을 보면은 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하고 이제 코딩 티어리 쪽에 책을 쓰셨는데 CDMA 쪽도 책을 썼고요. 근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보면은. 자, 어찌 되었건 그래서 그러니까 컨버셔널 코드의 디코딩 알고리즘으로 다른 알고리즘도 있어요. 다른 알고리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시퀀스 디텍션 면에서는 사실은 시퀀스 그 디텍션 에러가 미니마이즈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비터비 알고리즘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 예제다. 근데 그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은 사실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게 그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예,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알고리즘에서 아주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의 예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비터비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퀀스는 10100을 보낸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00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테일 비트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100을 보낸다라고 송신단에서 10100을 보낸다라고 할 때 이 00은 정확히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냐면 테일 비트의 사이즈는 이게 지금 2비트잖아요. 그죠? 2비트가 2비트인데 이게 지금 메모리 사이즈입니다. 아까 그 메모리 사이즈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이 메모리 사이즈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림에서 그 플립플롭이 2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비트 메모리가 2개 있었죠. 그러니까 2비트죠. 그래서 그 사이즈만큼 그 사이즈만큼 이렇게 덧붙여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테일 비트를. 그래서 요거 세 비트만 인포메이션 비트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비트는 리시버에서 모르는 거고 리시버에서는 그 노이즈가 섞인 것만 받아가지고 이제 인포메이션 비트를 이제 게싱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테일 비트는 뭐냐면 리시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세 비트를 보낼 거고 다음에 2비트도 보내지만 그 2비트는 00이다 라고 이제 정해준 거예요. 정한 거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시버는 0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는 걸 왜 보내냐? 그걸 왜 보내냐면 그냥 이걸 안 보내고 끊어버리면 이 막판 비트 있죠? 이 뒤에 있는 비트들, 요 특히나 이게 마지막 비트 이런 거는 디텍션을 하고 나면 에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보내는 거예요. 얘가 그 BER이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를 보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1 보내고 그냥 여러분들이 갑자기 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비트는 사실은 어때요? 이 플립플롭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죠? 101을 보내면 처음에 보냈던 1하고 0은 사실은 플립플롭에 들어가기라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0은 적어도 들어가기라도 하는데 이 1은 플립플롭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메모리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그런 얘기는 이 메모리에 관련된 비트들을 우리가 받는 게 어떤 딱 2비트 받고 그냥 땡인 거죠. 나머지들은 어때요? 이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특히나 이 처음 비트는 어때요? 이 처음 이거 보낸 거 1, 그죠? 이 처음 보낸 1은 여기 있다가 다시 여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한테 디펜던트한 비트가 무려 6비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이후 빛들도 사실은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스테이트에 계속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반적으로 다른 스테이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스테이트에 가면은 넥스트 스테이트로 될 수 있는 건 딱 2개의 스테이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포메이션 비트를 보내면 그게 그 인코딩 되고 나서의 시퀀스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테일 비트를 보내지 않고 그냥 인포메이션 비트만 보내고 이렇게 빡 하고 끊어버리면 마지막 비트는 그러니까 그 인코더 아웃풋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테일 비트를 일반적으로는 붙인다. 자, 그래서 10100을 입력으로 보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스테이트 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좀 보고 좀 따라가 주면 좋은데, 자, 10100을 보내면 뭐가 나오냐면 인코더에서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를 0으로 일단 가정하고요. 이니셜 스테이트를 00으로 가정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인코더에서 그러니까 인코더 아웃풋 뭐가 되냐면 11 01 0 00 01 11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제 한 비트 들어갈 때마다 두 비트씩 나온다고 했었죠. 그쵸? 여기 우리 인코더가 한 비트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이니셜하게는 이제 00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리시버한테 가르쳐 줘야죠. 처음에는 00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비트 보냈고 그 다음에 테일 비트로 00 보낸다 이렇게 이제 리시버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건 알고 있고 리시버에서 모르는 거는 인포메이션 비트만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통신이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이즈, 채널 노이즈죠. 노이즈 시퀀스가 뭐라고 할까요? 노이즈 시퀀스가 두 개 정도 에러가 났다고 칩시다. 01, 뭐 00, 00, 00, 10. 이게 노이즈 시퀀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received sequence는 뭐가 될까요? received sequence는 이거 이제 모듈로 2로 더하면 되니까 1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0, 1, 0, 0, 0, 1, 그 다음에 0, 1. 그렇죠? 요거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는 그러니까 노이즈가 섞인 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이즈가 섞인 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receive sequence를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디코딩은 뭐예요? most probable input sequence를 찾는 거죠. input sequence가 뭐냐? 또는 뭐 information bit input sequence가 뭐냐? 요거를 찾는 게 바로 디코딩이죠. 그렇죠? 이 문제가 바로 디코딩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1 00 01 01 그러니까 요거를 받았을 때 이 receive sequence를 받았을 때 이제부터 그거를 찾는 거 그거를 이제 비터비 비터비 할아버지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receive 팩터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 01 00 01 01일 때 비터비 알고리즘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트레일리스를 그리는 건데요. 지금 인코더가 그러니까 원래 그 2bit 메모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00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리시버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리시버에서 이제 이 트레일리스를 그리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이제 1을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 브랜치에는 아웃풋이 0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0 스테이트에서 이제 00 스테이트로 갈 때 원래 아웃풋은 0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받은 게 뭐예요? 지금 받은 게 10이죠. 그렇죠? 받은 게 10이기 때문에 그 해밍 디스턴스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브랜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브랜치 매트릭이 뭐냐면 그러니까 브랜치 매트릭을 어디다 쓸까요? 그러니까 브랜치 매트릭을 이게 이제 해밍 디스턴스예요. 해밍 디스턴스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의 해밍 디스턴스냐면은 received vector하고 원래 그 브랜치에서 나와야 되는 그 아웃풋 그죠? 그러니까 00이 원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0 스테이트에서 00 스테이트로 갈 때는 인풋이 0이 들어가면 이제 아웃풋이 00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만약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10하고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는 브랜치가 있었죠. 근데 그 브랜치에서는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은 11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11이 원래 이제 아웃풋인데 근데 지금 받은 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이라는 브랜치 매트릭을 적어줍니다. 매트릭이라는 건 그냥 어떤 뭐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스테이트 매트릭은 그러니까 pass distanc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초록색은 좀 잘 안 보이겠죠? 써볼까요, 그냥? 네, 그냥 검은색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0이라고 일단 적어요. 그러니까 노드 매트릭 또는 뭐 스테이트 매트릭은 뭐냐면 여태까지 이 스테이트에 올 때까지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인가. 처음 시작은 당연히 0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0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여기다 1을 적고요. 마찬가지로 0 더하기 1 해가지고 여기다 1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1의 의미는 뭐냐면 이 스테이트에 올 때까지 지금 received vector하고 이쪽으로 오는 그 path, 그러니까 이 노드까지 오는 데의 그 path하고 해밍 디스턴스가 1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의 스테이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네 개의 스테이트로 이제 다 가게 되는데 다 갈 수 있죠. 다 도달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여전히 또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가 지금 스테이트 뭐였었죠? 이 스테이트가 10이라는 스테이트였었는데 적읍시다. 헷갈리니까. 근데 괜히 보기 안 좋으니까 적지 말고요. 적지 말고 이 스테이트로 갈 수 있고 이제 이 스테이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브랜치 매트릭을 정해야죠. 근데 여기는 원래 이 맨 위에 이거는 이제 영역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역인데 받은 게 0일이죠. 그러니까 브랜치 매트릭을 1을 적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파란색 요거는 지금 11이 나와야 되는데 또 0일이니까 마찬가지로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0일하고 여기는 원래 0일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긴 0이 되고 하나가 0이 되면 하나가 2가 됩니다. 왜냐면 두 개 차이씩 이렇게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1이면 1이고 0이면 2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스테이트에서 봅시다. 이 스테이트에서 자, 1 더하기 1이니까 그냥 1이죠. 그죠? 여기까지 오려면은 패스 매트릭이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트 매트릭 그거는 이제 패스들 간의 디스턴스죠. 근데 여기로 오려면은 사실은 패스가 1이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트 매트릭에다가 1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1에다가 1 더하면은 여기다가 아니죠. 1이 아니죠. 1 더하기 1이니까 2죠. 2. 그죠? 여기가 2고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도 2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긴 1 더하기 0이니까 1, 여기 1 더하기 2니까 3. 그죠? 여기까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컴페어 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 스테이트로 이 노드가 지금 4개 있는데 그죠? 스테이트가 4개 있는데 이쪽으로 오는 패스가 지금 그 후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이제 그러니까 쇼티스트 패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컴페어 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데 한번 봅시다. 4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가고 또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어디로 올라가나요? 이게 일로 올라가는군요. 이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게 일로 가고 그다음에 얘가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는군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일리스트 다 그려놨으니까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브랜치 매트릭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치 매트릭 적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받은 received 벡터는 00이잖아요. 그러니까 00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그 해밍 디스턴스를 쭉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적어주면은 여기는 0, 여기는 2. 파란색으로 적었으면 좋은데 여기는 2. 그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1. 그다음에 1, 1은 여기도 1이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여기도 1, 여기도 1. 다 됐나요? 네. 안 된 것 같죠? 네, 여기 2니까 여기가 0이군요. 여기가 0. 자, 어쨌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적어야 되냐면 그 노드에서 그러니까 state metric 뭐 이걸 적어야 되죠. 그 state로 올 때 가장 짧은 거. 근데 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기가 00 state로 오려면은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서 오는 게 있고 하나는 이쪽에서 오는 게 있어요. 이제 후보가 두 개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거는 방법이 뭐냐 2 더하기 0이니까 2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오는 거는 1 더하기 2니까 3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2하고 3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커요? 그러면 2가 이제 더 크니까 여기다가 스테이트 매트릭으로 2를 적습니다. 예. 2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왔다라는 걸 표시를 해놔요. 사실은 이거는 죽여버리는 거죠. 여기는 이쪽은 쓸 일이 없어요. 이건 더 이상 shortest path 자격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A에서 B에서 C로 갈 때 그 B로 오는데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죽여버려요. 너는 어차피 안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는 죽여버리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도 여기 지금 두 번째 스테이트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2 더하기 2로 오는 방법이 있고 그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 여기고 여기서 보면은 1 더하기 0으로 오는 그러니까 여기 1이 있죠. 그러면 1이 더 작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살리는 거예요. 요것만 살리고 얘는 죽여버려요. 얘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1이라고 쓰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스테이트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3으로 오는 거고요. 여기는 3 더하기 1이니까 4죠. 그러면 3이 더 작으니까 해밍 디스턴스가 작으니까 이 위에 걸 살리고 밑에 건 죽입니다. 밑에 거 죽이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트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2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2 더하기 1이 더 짧으니까 여기 살려라.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죽여라 하고 2 더하기 1 하니까 얼마예요? 3인가요? 여기 3이고 여기도 아까 3이었었죠? 여기 3이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1, 3, 3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테일 비트를 보냈잖아요. 맨 끝에 이제 00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을 보냈다라는 걸 리시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0을 보냈다라는 걸 아니까 여기서는 요거밖에 없어요. 밖에 없고 그래서 0을 보냈다는 거 아니니까 이제 빨간색만 쓰면 되겠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죠? 요거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0을 보냈다라는 걸 리시버도 알고 있는 거예요. 테일 비트니까. 그래서 여기 브랜치 매트릭을 쓰시면 여기 1, 1 그다음에 여기 0 쓰면 여기는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맨 위에 스테이트 한번 보세요. 그러면 2 더하기 1이고 하나는 3 더하기 1이죠? 2 더하기 1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3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3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이걸 선택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래 스테이트 보면은 1 더하기 0하고 3 더하기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0이 더 작으니까 1이라고 쓰고 우리 이제 이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테일 비트가 0 하나 또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는 00으로 이제 스테이트 하나로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0을 보냈을 때니까 이렇게 해주고 계산해 보면 01이면은 여기가 매트릭이 해밍 디스턴스가 1이고 여기도 1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스테이트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3 더하기 1이냐 1 더하기 1이냐 1 더하기 1이 더 작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적어주고 여기를 선택한 거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여기는 쓸 일 없음.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이 backtracing입니다. 그러니까 backtracing.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다 지금 비터비 알고리즘이에요. 비터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비터비 알고리즘에서 마지막 단계가 backtracing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뒤로 따라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오라고 했죠? 그럼 이쪽으로 가요. 여기 오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래죠? 그럼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쪽으로 가래죠? 그럼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패스를 찾아냅니다. 가장 프로버블한 패스, 즉 해밍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패스를 찾아내고, 더더군다나 이 2라는 숫자, 맨 마지막에 써있는 2라는 숫자는 에러가 2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에러가 2개 생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에러가 이 패스를 어떤 wrong 패스를 따라서 생기면 어떡하냐, 그러면 에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 코렉션이 뭐 만병통치는 아니라 그랬죠. 항상 가능한 거 아니라서 패스를 따라서 에러 나면은 그러면 그냥 망한 거죠. 그럼 그냥 망한 거고, 뭐 디텍션이 안 돼요. 패스를 따라서 생긴 거니까. 마찬가지죠. 블록 코드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코드워드랑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지로 코드워드를 보냈어요. 000000 뭐 이런 걸 보냈는데 그 운이 나쁘게 노이즈가 정확하게 다른 코드워드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노이즈가 생겼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리시버에서는 다른 코드워드를 보낸 줄 알지 그게 올지로 코드워드 보내는데 에러 생겼다라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확률이 그 확률보다 이제 더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에러 커렉션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처음에는 아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디코딩을 여러분들이 1로 이렇게 하면 되고,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위아래 있는데 여기 위아래 있는데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위쪽 아래쪽, 근데 아래쪽 내가 안 했구나. 아래쪽 했죠.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가 빨간색이고 아래가 파란색인데, 그죠?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선택이 됐으니까 그건 뭐예요? 1이죠, 그죠?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무조건 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디코딩이 틀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테일 비트는 00 보낸다는 거 아니까 00, 0, 0.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테일 비트이기 때문에 리시버도 00인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00 보낸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보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코딩을 하고 나면 101 이렇게 디코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코딩을 할 때는 테일 비트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 보냈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디코딩이 잘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코디드 시퀀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비터비 알고리즘이고, 이 테일 비트를 보낸다는 게 하나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컨버전셜 코드는 여러분들이 길이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테일 비트는 사실 어때요? 이때는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00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나오는 어떤 그 인코더 아웃풋을 그냥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거를 좀 아끼려고 테일 바이팅 코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테일 바이팅 코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테일 비트, 그러니까 이 꼬리 비트를 2개 보내주는 거가 싫어가지고 그 처음, 그러니까 시작하는 스테이트하고 끝나는 스테이트하고 같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처음 스테이트, 이니셜 스테이트를 00으로 집어넣어놓고 그 00을 이렇게 나중에 보내주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를 꼭 00일 수도 있지만 00 아닌 걸로 어떻게 뭐 적당히 좋은 걸로 정하고, 테일 비트는 그 스테이트로 이제 뭐 끝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테일 비트를 보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테일 비트를 보내지 않고 어떻게 좀 해볼까. 왜냐하면 테일 비트를 보내면 그만큼 손해가 나니까 테일 바이팅 코드라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하진 않고, 근데 사실은 이 테일 바이팅 코드가 그 LTE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뭐 테일 바이팅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뭐를 하자는 거냐면 그냥 테일 비트를 아끼자.
이거는 왜냐하면 이 순간에는 인포메이션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